오늘의 주제는 그동안에 한번 다뤄보고 싶었던 건데, 이 전자파에 대한 모든 것, 전자파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동안에 봤던 화면하고 많이 다르죠. 이 맥북으로 바꿨는데 당연히 전자파 때문에 바꾼 거예요. 아직 뭐 익숙하진 않은데, 이 마이크도 설치를 안 했어요. 마이크 연결을 그냥 노트북 맥북에서 나오는 내장 마이크로다가 한번 테스트로 영상을 만들어 보고 괜찮으면은 이걸로 그냥 계속 하고 뭐 그러려고 하는데, 또 오늘은 이 전자파 주제인데 아주 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좀 길게 다뤄볼까 하는데, 자, 첫 번째는 전자파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전자파 차폐, 이 세 번째는 전자파 접지, 네 번째는 내가 하고 있는 거, 다섯 번째는 내가 느끼고 있는 전자파 증상, 여섯 번째는 생각나면은 또 적을게요. 우선은 전자파라고 하면은 전기이장, 자기이장, RF, 무선 주파수, 이 세 가지를 이 전자파로 보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이 전자파라는 거는 전자기파라는 거예요. 전자와 전기장과 자기장과 파동, 무선 주파수죠. 이거를 세 가지를 전자파, 이렇게 줄이는 거죠. 전자기파를. 그래서 이 전자기파라는 거는 사실상 빛이죠. 그 빛의 스펙트럼을 보면은 이제 뭐 가시광선 막 있고, 뭐 자외선 있고, 적외선 있고, 라디오파 있고, 뭐 마이크로파 있고, 뭐 감마선 있고, 뭐 또 막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 스펙트럼 구조를 가지고, 이거 뭐 X선 있죠. X선, 이런 것들을 이제 통칭해서 빛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 전자파가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전자파에 대한 개념은 이렇게 일단은 정의를 하고, 그리고 우선은 이제 제가 지금 전자파 과민증이에요. 전자파 과민 증후군 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일단 현재 시점에서 보면 그 마우스나 키보드도 제대로 만지기 어려울 정도. 지금 제가 이제 오타가 자주 나는 이유가 오른손에 장갑을 꼈어요. 왜냐면 이제 마우스를 만져야 되니까. 마우스도
이제 트랙볼 마우스로 쓰거든요. 광마우스나 우리가 이제 흔히 제일 많이 쓰는 마우스가 이 광마우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선 마우스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이제 레이저 마우스 많이 쓰고. 근데 이거 세 가지를 다 써봤는데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트랙볼을 쓰는데, 트랙볼을 써도 손이 저려요. 손이 저리고 손이 뜨겁고 따끔따끔 하고 그래요. 아 오늘은 목 상태가 어떨까 했는데 이 미세먼지가 좀 있어가지고 오늘 목 상태가 안 좋은데 길게 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 잠시만요. 괜찮아요. 좀 마실 거를 갖고 왔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 다루고 만지는 것도 힘들고,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안 써요.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달에 한 번 정도 키거든요. 확인용 정도로. 아니면은 어떤 인증받거나 정말로 필요할 때 말고는 안 켜요. 거의 안 켜가지고. 왜냐면은 핸드폰 심해요, 이 무선 주파수. 그러니까 이제 핸드폰에 와이파이 있고 블루투스 있고 막 하잖아요. 와이파이 끄고 블루투스 끄고 사용해도 뭔가 흘러나와요. 그 이제 통신사가 있기 때문에 예. 그 뭐 LTE 끄고 뭐 비행기 모드 하고 다 해도 이 하드웨어 자체에 무선 신호가 탑재되어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 소프트웨어를 다 오프를 해도 미세하게 흘러나와요. 지금 제가 이 맥북 노트북을 이렇게 보더라도 여기 보시면은 와이파이, 블루투스 뭐 다 꺼져 있죠. 다 꺼져 있어서 지금 이제 다 꺼져 있는데도 이 전자파 측정기 가지고 이제 측정을 하면은 우선은 제가 지금 접지를 해놨기 때문에 이제 전기장은 노트북에서 거의 안 나오고 이제 RF 무선 주파수가 좀 나와요.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랜선을 꼽았기 때문에 이거 뭐 이렇게 밑줄이 많이 나오지? 그래서 좀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집에서 와이파이를 안 써요. 이 공유기도 유선 공유기를 사용을 하고 무선 자체를 안 써요. 그리고 이 빛, 그러니까 이 조명도 잘 안 켜요. 왜냐면은 조명 자체에서도 전자파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야흐로 10여 년 전 한 13년 전
예, 이때부터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이 전자파를, 그러니까 이 집에서 컴퓨터를 막 하는데, 집에서 컴퓨터를 하는데 갑자기 머리가 쿵, 뒤에서 누가 망치로 친 것처럼 아주 이상한 느낌이 들었단 얘기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몇 주일 뒤에 다시 컴퓨터를 의자에서 하는데 쓰러졌어요. 이번에도 누가 뒤에서 망치로 머리를 내려 친 것처럼 느끼는 순간 쓰러졌죠. 그리고 일어났는데 몸에 힘이 없고 막 이상해서 스스로 막 응급실로 갔죠. 제 발로. 근데 못 잡아요, 증상. 이 의사, 이 교수들은 몰라요. 막 그냥 두통이래요. 그래서 이것저것 이 검사를 다 해봤는데 안 잡혀요. 원인 몰라요. 이 상태로 이제 계속 지냈던 거죠. 근데 이렇게 쓰러지고 난 이후부터 몸에 엄청난 이상 증상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막 진짜 엄청 힘들고 막 진짜 매일 죽을 것 같고 막 그런 시간을 한 4년 정도 지나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뭐 어깨가 막 뭉치고 머리가 막 뭐 그 골이 막 흔들리기도 하고 막 어지럽기도 하고 막 이런 증상들을 달고 살았는데, 그리고 막 이제 뭐 가위 눌리고 귀신 보고 막 외계인 보고 막 이렇게 이상한 막 증상들을, 진짜 말도 할 수 없을 막 희한한 증상들을 다 겪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모든 증상들은 사실 전자파 때문이었다라는 거를 최근에 알게 된 거죠. 최근에 이제 1, 2년 정도 된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쿵 하고 쓰러진 이후에 몸에 생긴 다양하고 이상한 증상들이 전부 전자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자파를 끊었더니 안 아파. 그런 증상들이 다 없어졌어요. 심지어 이 귀신 보는 것도 이거 전자파 때문이에요. 왜냐면은 제가 지금 거실에 소파에서 거의 이제 뭐 컴퓨터 하고 밥 먹고 뭐 이 TV 보고 뭐 자고 다 하거든요. 근데 왜냐면은 이 거실 소파 근처에 제가 차폐를 했어요. 이 전자파 차폐 소재 플러스 이 접지까지 해놔서 이 소파 근처에는 전자파가 0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컴퓨터 하거나 뭐 TV 보거나 뭐 여기서 자거나 생활하면은 몸이 아픈 게 없어요. 이 소파에서만 있으면. 왜냐면은 여기 차폐를 다 해놓고 이 차폐 소재에다가 접지까지 다 해놨기 때문에 전기장, 자기장, RF 주파수 안 나와요. 접지를 해놨기 때문에 차폐 한 부분에다가. 그런데 이제 다른 방에 가서 잡았어요.
거기는 이제 소파보다는 이제 침대가 있으니까 조금 더 이제 편하죠. 누웠을 때. 그래서 했는데 4번 잤는데 2번 가위 눌렸어요. 소파에서는 전혀 없었거든요. 진짜 이 가위 눌렸을 때도 막 귀신 같은 그런 비슷한 것들이 이제 있었고 근데 다른 방에는 차폐가 안 되거든요. 다른 방에는 이 차폐나 접지를 안 해놨다. 전자파 측정기로 측정을 하면 좀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귀신 보는 게 예전에는 이제 수맥이 흐르면 귀신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제가 확실히 이 뭐 4번 잤는데 2번 가위 눌리면은 이제 50%의 확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뭐 소파에서 자거나 할 때는 전혀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전자파가 귀신까지 보게 한다, 가위도 눌리게 한다, 이런 논리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일반적인 보통의 사람들은 이 전자파를 거의 잘 못 느낀다. 전자파 과민증인 사람들이 예민하게 느끼는 건데, 이게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일까? 이제 저는 이게 참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햇빛 알레르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햇빛을 오래 쓰고 많이 쐬면은 몸에서 막 뭐가 올라오고 막 그래요. 그 예전에는 이제 아토피가 있었는데 이 햇빛도 안 받고 하니까 아토피도 완전히 다 사라졌어요. 아마 이 햇빛 알레르기하고 아토피하고도 좀 관련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이 햇빛 알레르기라는 거는 이게 빛이잖아요. 그리고 전자파도 빛이고, 그러니까 햇빛은 빛이고 이 전자파, 햇빛, 이게 다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은 이제 진동 개념인데, 왜냐면은 이 빛의 스펙트럼을 보면은 제가 아까 전에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빛의 스펙트럼에는 이제 어디다 썼어? 어딨지? 빛의 스펙트럼, 밑에다 적었구나. 예, 이 자외선, 적외선, 라디오파, 마이크로파, 감마선, 엑스선, 이것들이 다 이제 진동에 따른 헤르츠, 이 진동에 따른 이 빛의 스펙트럼을 정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동에 따라서 이 빛을 내가 예민하게 느낀다, 안 느낀다, 뭐 이런 건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전자파 과민증이 단순하게 느끼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 실제로 이 신체의 변화가 일어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가 이렇게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이 진짜로 제가 마우스를 잡으면은 손이 막 빨개지고 뜨거워지고 열이 나고 막 그래요. 그리고 막 그래요. 뭐 화상 입은 것 마냥. 그러니까 실제로 몸에 증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전자파가 있는 근처에 가면은 금방 막 어지럽고 막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피폭이 오래되면은 그게 며칠 가요, 막. 그래서 제가 이 전자파를 잘 안 쐬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제 얘기를 조금 해봤고,
그럼 이제 전자파 차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전자파 차폐를 어떻게 하느냐. 근데 이제 저도 정말로 검색 진짜 많이 해보고 실험도 제가 직접 많이 해보고, 그리고 저는 전자파 측정기가 두세 개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세계적으로 가장 보급화되어 있고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측정기가 있는데 그걸로 이제 측정을 하거든요. 꽤 잘 측정을 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위에 제가 세 가지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전자파가 위 세 가지 말고 더 있는 것 같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전자파 측정기로 측정하면 일단은 지금 제 마우스만 보더라도 전기장을 0까지 떨어뜨리고 자기장도 0이고 이제 RF 무선 주파수만 0.18 MF인가? 뭐 이렇게인가? MV인가? 요 정도 이제 나오는데 핸드폰 같은 경우,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50 MV, 뭐 100 MV 막 이렇게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핸드폰 사용에 비해서는 굉장히 미미한 수준의 무선 주파수를 지금 마우스에서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기장도 거의 없고 자기장도 거의 없고 무선 주파수 이거 조금 나오는 거 해봐야 얼마 안 돼요. 물론 지금 제가 이 집안에 접지를 해놓고 마우스도 접지를 해놨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떨어뜨린 거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제가 이 장갑을 이제 안에 고무로 코팅된 손바닥이 고무로 코팅된 그 장갑을 껴도 지금 손이 저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 정도 수준인데도 손이 저리고 하단 얘기는 분명히 이거 말고 이 전자파 측정기에서 측정하지 못하는 어떠한 전자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게 제 결론이에요. 왜냐하면은 측정기가 감지하지 못하는 다른 전자파 종류가 분명히 있다. 왜냐하면 내 몸이 느끼기 때문이고 내 몸이 반응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실상 측정기보다 제 몸이 더 측정을 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 다른 사람들은 못 느껴요. 저희 가족만 하더라도 전혀 못 느껴요. 전자파 측정기로 갖다 대면은 전기장이 막 999 막 이렇게 나와도 전혀 못 느껴요. 하지만 저는 거기에 막 가가지고 1, 2분만 있어도 금방 몸이 반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하고 느끼는 이게 이제 너무 많이 다르다는 거고, 아무튼 그래서 제가 아는 거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위 세 가지 말고도 더 있다, 전자파 종류가. 그 이제 보면 이제 불량전기라는 게 있거든요. 예, 뭐 누설전기, 누설전류, 뭐. 근데 이제 불량전기 같은 경우가 이게 불량스러운, 뭐 이게 그러니까 뭐랄까, 어떤 찌꺼기 같은 그런 게 이제, 근데 이런 거는 따로 측정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리고 실제로 전자파도 공식적으로는 이 세 가지 말고는 없어요. 네. 근데 이제 다른 데서는 이제 불량전기 얘기를 해요. 그 5G에 대한 모든 것인가? 5G 그 책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봤는데, 아무튼 그래서 전자파 종류에는 이 세 가지 말고도 숨겨진 게 더 많다. 왜냐하면 아직 현대과학이나 현재 시점에서 이 인류들, 이 과학자들이
전자파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른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국제 이 전자파 표준이나 국내 전자파 표준 기준치가 상당히 높게 측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막 뭐 0.18 막 이렇게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브라운 면도기를 이제 사서 했는데, 수염을 깎는데 이 면도기가 막 드드드드 막 이렇게 진동하잖아요. 예, 이거를 피부에다가 얼굴에다가 갖다가 막 털을 깎는 건데 뭔가 약간 살살 어지러움증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측정을 해봤더니 자기장이 엄청나게 올라요. 막 자기장이 거의 측정 불가 수준까지 측정이 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머리 이쪽에다가 이제 얼굴에다가 갖다가 밀착해가지고 면도를 하면은 이게 몸에 엄청 안 좋겠죠. 그렇게 엄청 높은 자기장이 나오는 면도기를 매일같이 얼굴에 대고 이렇게 한다고 해봐요. 얼마나 안 좋겠어요. 근데 그게 이 수치가 엄청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 전화를 했어요. 근데 브라운에서는 이 전자파 인증을 받았다, 인증 마크도 있어요. 그 제가 그 전자파 인증 해준 업체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자기네들은 국제 표준, 국내 표준 이 허용 기준치에 맞게끔 인증을 해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그 기준표를 보니까 기준치, 이 전자파 허용 기준치 자체가 엄청나게 높게 측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전자파 측정기로는 측정 불가 수준으로 나오는 그 수치조차도 얘네들한테는 그냥 허용 기준치예요, 그게. 그러니까 뭐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제품을 만들더라도 뭐 웬만하면은 다 그냥 프리패스로 인증을 다 그냥 허용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직 이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 과학자들이나 이 인류들이 아직 잘 몰라요. 물론 이 표면적으로는 모르겠죠. 하지만 이 깊숙이 하지만 아는 세력들은 알겠죠. 네. 왜냐면은 이 전자파 가지고 모든 걸 다 조종할 수 있잖아요. 있거든요. 우리가 리모컨으로 TV 채널 돌리고 조정하잖아, 원격으로다가. 뭐 에어컨도 원격으로 다 이게 전자파로 주파수 가지고 맞춰가지고 라디오도 그렇고 다 조정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전자파를 더 광범위하게 잡으면은 가능하단 얘기예요. 실제로 어떤 화장실 공중 화장실에서는 10대 애들이, 청소년들이 밤에 공중 화장실에 출입할 수 없도록 그 시간대에 10대들만 들을 수 있는 이 전자파를, 이 신호를 흘려 보낸다, 이런 거를 이제 정부에서 시행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웃긴 게 20대는 그 주파수를, 그 소리를 못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 이상 10대 말고는. 그러니까 10대들이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있고 20대 30대 애들이 들을 수 있는 소리가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정부에서 시행을 했다는 얘기는
이미 우리가 모르는 우리 일상생활에 흘러 들어오는 전자파들이, 그런 소리들이, 그런 것들이 엄청 많고 우리는 거기에 다 영향을 받으면서 살고 있다는 거를 합리적인 의심해 볼 수 있겠죠. 네. 일단 그래가지고 이 전자파 차폐에 대해서, 왜냐면 제가 오늘 할 얘기가 많다고 했잖아요. 왜냐면 이 전자파는 진짜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은 전쟁이에요. 저는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다양한 차폐나 접지를 시도를 하고 있고, 자, 이제 전자파 차폐로 넘어올게요. 이 전자파 차폐 소재가 있어요. 이 차폐를 하기 위해서는 전자파를 흡수를 잘해야 한다 라는 거는, 이제 열 전도율이 좋으면 흡수를 잘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전제품에, 전자제품에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이 열 전도율이 높은 이제 소재를, 구리를 많이 쓰잖아요. 구리. 그러니까 이 현재 존재하는 이 열 전도율이 가장 좋은 게 은이에요. 은 다음에 구리 다음에 금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은은 비싸서 못 써요. 구리하고 은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구리를 많이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하는 게, 이게 이제 뭐 이유가 있나 보죠. 은동금인데 금은동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차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 흡수를 잘하는 이 소재를 막 입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파 이 차폐 잘 모르는 사람들은 차폐 소재를 몸에 착용하면은 이게 흡수를 하니까 좋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이게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무슨 이제 인터넷 쇼핑몰 어디 어디 사이트 들어가면은 목걸이 형태로 이제 착용하면 전자파 흡수를 해준다. 그 어떤 특수 그 목걸이에 있는 그 소재, 어떤 그 스톤, 뭐 돌 같은 뭐 그런 것들이, 그런 거를 이제 팔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만약에 전자파를 흡수를 잘한다는 얘기는 이 인체, 이 사람 몸에도 전기가 흐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 신체 몸하고 목걸이하고 지금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목걸이를 착용을 하면은 내 몸하고 붙잖아요. 그럼 목걸이가 전자파를 흡수를 해요. 그 목걸이가 흡수를 잘하는 차폐 소재라면은, 근데 그 목걸이하고 내 몸하고 붙어 있잖아요. 그 사람 몸은 전기가 흐르거든요. 그러면은 그 목걸이가 목걸이가 없으면은 그냥 지나쳤을 전자파인데, 목걸이가 더 흡수를 잘 시켜준 다음에 자연스럽게 내 몸으로 흘러 들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자파를 차폐한다는 게 내 몸하고 붙어버리면은 내 몸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 정리하면은 이 차폐라는 거는 내 몸에 붙으면 안 된다. 인간 저도 지금 이 소파 근처에 이 차폐 소재를 이 중국 사이트에서
이게 직구로 사가지고 왼쪽 오른쪽 밑 위 이렇게 이 3면을 차폐를 했어요. 덮어버렸어요. 이 소재로. 그런 다음에 그걸 이 접지를 해서 연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흐르는,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오고 옆에서 오고 그런 무선 신호나 그런 주변에서 흐르는 이 전기장, 자기장의 신호들을 이 차폐 소재가 흡수를 해요. 그러면 이 차폐 소재가 흡수를 하면은 이 차폐 소재에다가 접지를 해놓고 이 콘센트에다가 접지를 연결을 해주면은 땅으로 빼주겠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접지가 나오는데, 일단은 이렇게 차폐라는 거는 그러니까 차폐가 뭐냐면은 차단이죠. 전자파 차단하는 걸 이제 차폐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이제 내 몸에 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또 중요한 건 이걸 알아야 해요. 원리죠. 어떤 원리? 전자파가 흐르는 원리. 그러니까 우리가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그렇다면 전자파는 어디서 어디로 흐를까요? 전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요. 그리고 이 열 전도율이 높은 소재는 전자파를 더 잘 흐르게 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목걸이를, 만약에 금 목걸이나 목걸이를 했어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금이나 은이 이 전자파 차폐 소재로 활용을 하고 열 전도율이 좋기 때문에 금 목걸이, 은 목걸이를 착용을 하면은 내 몸에 받을 전자파를 목걸이가 흡수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목걸이가 흡수하는 게 아니라 그 목걸이를 타고 내 몸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내 몸도 우리 인체에는 전자파가 흐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 앞에 1m 앞에다가 금이나 은으로 막아버려요. 그러면은 막혀요. 걔네가 반사를 시켜요. 전자파를, 빛을. 그런데 그런 경우는 괜찮죠. 떨어져 있을 때는. 하지만 붙으면은 내 몸을 타고 들어온다 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핵심이고, 그래서 차폐를 잘 하려면은 이 차폐 소재를 이용을 하는 게 맞고, 그리고 더 차폐가 잘 되게 하려면은 그 차폐 소재에 접지까지 하면 이제 더 좋다. 이 접지라는 거는 어싱이거든요. 어스. 이제 이 지구에다가 접지를 하는 게 이제 어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지구는 전압이 0이에요. 땅은 그러니까 우리가 번개가 내려치면 다 땅으로 흘러 들어가죠. 왜냐하면 지구는 넓고 크고 땅은 서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왜냐면은 이 땅에는 뭐 나무도 있고 그 밑에 다양한 이제 뭐 이제 균들도 있을 거고 뭐 벌레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땅에는 생명들이 많아요. 땅은 깊고 서로 연결되어 있고 벌레도 많고 나무나 식물들도 다 연결되어 있고 생명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 생명들이 전자파를 흡수를 해버린다는 얘기겠죠. 땅이 흡수를 잘한다는 얘기는. 네. 그러니까 이 전압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장 낮은 전압이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을 파서 해놓으면은 땅으로 이 전자파가 흡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일반적인 접지는 땅을 파서 이 접지 뭐 봉도 있을 거고 뭐 접지선 뭐 구리 이런 걸로다가 이제 연결을 하는 거죠. 이 선으로 땅을 파서 땅에다가 선을 연결하고 접지선을 연결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이 접지선이라는 거는 이 누설 전류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량전기라고 봐야 될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필요한 전기, 그러니까 전류를 사용을 하려면은 이게 전선을 타고 오는데 어떤 저항이나 이런 걸 막 부딪히면서 뭐 이 누설 전류라는 게 이제 불량 전기라는 게 생기나 봐요. 그래서 이 접지를 해 놓으면은 필요하지 않은 그런 누설 전류들을 땅으로 이제 흘려 보내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접지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집으로 치면은 접지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 접지 공사가 되어 있는 집이 있고 접지 공사가 되어 있지 않은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형태의 집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집은 어떤 집이냐면은 접지 공사가 되어 있는 집들은 흔히 이 아파트들은 기본적으로 거의 대부분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아파트는 이제 거의 대기업이나 큰 기업들에서 짓기 때문에 이 전기공사의 규정을 잘 지키죠. 왜냐면은 접지를 하는 게 이 필수적으로 그런 건축법상에 이 명시되어 있어요. 이 법이에요, 법. 이게 아마 뭐 2000년 초반이나 1990년 후반 이때인지 아마 법으로 신설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옛날 집 같은 경우는 접지 공사가 안 되어 있는 집들이 있는데, 요즘에 뭐 10년, 20년 전에 지어졌던 아파트들은 대부분 집에 다 접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콘센트를 보면, 이 콘센트가 뭐냐면은 이 벽에 나와 있는 이제 플러그 꼽는 구멍, 이게 이제 콘센트죠. 그래서 이 벽에 있는 콘센트를 보면은 그냥 구멍이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구멍 두 개에 왼쪽 오른쪽에 뭐가 이 가닥이 튀어나와 있어요. 그 가닥 튀어나와 있는 금속이 바로 접지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구멍에다가 우리가 이제 플러그를 꼽잖아요.
그러면 전기가 공급이 돼서 연결이 되는 거고, 그런데 접지공사가 되어 있는 집들은 그 이제 콘센트에 금속 부분이 두 가지가 튀어나와 있어요. 근데 그게 튀어나와 있어도 그냥 그것만 되어 있는 거고, 접지공사가 안 되어 있는 집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접지공사가 안 되어 있는 집들은 어떤 집이냐, 개인적으로 집을 지은 곳들, 뭐 전원주택이라든지 뭐 이런 데들이 이제 간혹 있죠. 옛날 집들. 그래서 좀 건축법상 이제 전기공사를 잘 이제 이행을 해서 건축을 한 집들은 접지공사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접지공사라는 거는 땅을 파서 이 접지봉을 꼽고 그걸 선을 연결해서 이제 뭐 두꺼비 이 집 같은 그런 이제 배전판 그런 데다가 이제 연결을 하는 거죠. 이 접지선을 이렇게 해놓으면은 집안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기들이 다 접지가 된 상태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접지공사가 되어 있다고 기본적으로 하더라도 모든 전자제품이 접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면은 이게 서로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접지공사가 된 집하고 접지 플러그, 그러니까 접지 플러그가 있는 전자제품, 이게 서로 일치가 돼야지 접지 완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이 플러그에는 암수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코드를 꼽을 때 그냥 앞하고 뒤하고 구분이 없어요. 그냥 꼽아요. 이게 참 웃긴 건데 분명히 암수가 있거든요. 이 암수가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 배터리 같은 경우도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기를 사용할 때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뭐 자석도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N극, S극이 다 존재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전원을 연결하는 그 플러그에는 앞뒤가 없이 그냥 꼽냐? 이게 구분이 안 돼 있다는 얘기죠, 우리나라가. 이게 웃긴 거예요. 사실은 암수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 전자파 측정기가 없으면은 내가 암수를 정확히 꽂은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전자파하고 크게 상관없이 내가 전자제품만 이용을 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면은 그냥 암수 구분 없이 꽂아도 뭐 사용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거예요. 아니지? 아무런 지장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자제품 수명하고 연관이 있어요. 암수를 정확히 꼽지 않으면 누설 전류를 제대로 접지해서 흘려보내지 않기 때문에 전자제품의 과부하를 일으키고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암수 구분은 저도 이제 최근에 안 건데, 저는 이걸 다 전자파 측정기로 직접 측정을
해봤어요. 정말로 있어요. 근데 이제 모든 제품이 다 암수를 뭐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꼽는 거에 따라서 전자파 수치가 달라지진 않더라고요. 어떤 거는 암수를 구분했더니 전자파 수치가 기하급수죠? 아니야. 그러니까 엄청난 수치 변화가 생겼다. 또 어떤 제품은 암수 구분을 해도 전자파 수치가 그대로 크게 변화가 없었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이제 알게 된 사실은 해외 전자제품들이 이 어댑터나 이 플러그가 이 접지가 안 된 제품들을 파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맥북 노트북을 지금 최근에 사서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 노트북은 개봉을 하면은 반품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반품이 안 되니까 저는 이걸 중고나라에 팔 뻔했어요. 왜? 이 맥북 노트북을 사서 전자파 측정을 했더니 999 측정 불가 수치, 엄청나게 많은 전자파가 전기장에 잡혔단 얘기예요. 그래서 좀 검색을 한 결과 맥북 노트북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전원 어댑터에는 접지가 안 되어 있는 어댑터 플러그를 소비자한테 판매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내 중소기업에서 만든 맥북 전용 어댑터 플러그를 따로 구매해서 연결했더니 전자파, 그러니까 전기장 999 플러스 나왔던 게 0으로 완전 줄여졌다. 그래서 그냥 지금 이거 쓰는 거거든요. 전에 쓰던 노트북은 이제 어댑터가 접지가 되어 있어서 전기장이 뭐 거의 안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전에 노트북하고 지금 노트북하고 그럼 뭐가 더 좋느냐 라고 하면은 뭐 이 자기장 수치로 봤을 때 맥북 노트북이 좀 덜 나온다. 무선 주파수도 조금 덜 나온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크게 차이 나는 수준은 아니다. 제가 왜 이 맥북을 이제 선택하게 됐냐면은 이제 전압 그 와트수 의죠. 그러니까 전에 쓰던 노트북은 230와트를 이제 썼었는데 맥북은 이게 90와트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사용하는 전력 자체가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맥북 애플 제품은 이 저전력이에요. 왜냐하면 애플에서 만든 M칩 이거 자체가 저전력으로 나온 굉장히 효율성이 좋은 이 CPU 란 얘기죠. 네, 이것 때문에 한번 이 저전력으로 바꾸면은 전자파 느껴지는 게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해서 맥북을 썼던 거예요. 맥북은 기본적으로 이 UI 자체가
이런 게 다 윈도우하고 너무 많이 달라가지고 사용하기 많이 불편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접지는, 전자파 접지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 팁을 드리자면, 만약에 집에 접지 공사가 안 되어 있다, 해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집에 접지 공사가 안 되어 있는 집이라면은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해요. 첫 번째는 간소화 접지 공사를 직접 시행한다. 아주 간소화 방법. 이 삽자루로 마당에 땅을 판다. 한 뭐 30cm 정도 파도 되고, 뭐 20cm 파도 되고, 뭐 1m 파도 되고, 그래요. 아니면은 그냥 파지 말고 인터넷에 검색하면 접지봉이라는 게 있거든요. 한 4,000원 정도 하는데, 이 접지봉을 사서 접지봉 1m 짜리를 사서 망치로 마당 그 흙 이 땅에 박아버린다. 그리고 접지선을, 그러니까 이 그냥 뭐 접지선이라고 해도 되고, 일반 그 선, 그러니까 전선, 일반 전선을 사서 그 접지봉하고 연결해서 그 전선을 내 집 안으로 끌어오는 거죠. 집으로 접지봉하고 땅에 박힌 접지봉하고 연결된 전선을 끌어와서 이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전자제품 또는 콘센트의 접지 부분에 연결시킨다. 그러면 접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접지가 잘 되는 것과 잘 안 되는 것으로 또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땅을 깊게 파면 접지가 더 잘 될 확률이 높고, 그러니까 이 접지가 그냥 단순하게 된다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잘 되냐, 얼마나 잘 안 되냐,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접지가 되긴 되는데 아주 잘 되는 집이 있고 아주 조금 되는 집이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 접지를 잘 시키려면은 접지를 잘 시키려면 이 접지봉을 깊숙이 받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접지 부분의 영역을 넓힌다. 그러니까 땅을 좀 파서 이 구리선도 이제 99% 순도를 가진 구리선으로 한 뭐 1m 정도 가로 세로 격자 형태로 이제 바둑판 모양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땅하고 연결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땅하고의 연결 면적을 넓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접지 영역이 늘어나니까 더 잘 될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땅의 재질도, 땅의 질도 중요해요. 이제 건조한 땅보다는 이제 건조의 반대가 뭐지? 좀 습하고 습한 땅이 이 접지가 더 잘 된다. 그리고 인위적으로 이 땅의 접지력을 높이려면 이걸 사면 돼요. 애플뮤직에 보관함에서 필요하면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걸 사면 제게 돼요. 라디오 스테이션을 요청하시거나 특정 앱을 사용해 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어요. 조용해. 인위적으로 땅의 접지력을 높이려면 대지 저항 감소제라는 거를 검색해서 사면 돼요. 저도 이거 막 20kg 정도 이렇게 구매해가지고 해봤는데 별로 뭐 효과는 못 보는 것 같고,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뭐 이제 그러니까 소금을 이제 땅에다가 좀 섞어주는 거죠. 왜냐면은 또 이 소금 자체가 이 전기를 더 잘 받게 하잖아요. 뭐 그런 이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집이 접지가 안 되는 집에 접지를 하는 두 번째 방법을 또 공개를 해 드릴게요. 이것도 제가 이제 부모님 집이 접지가 안 돼 가지고 이거를 제가 알아보다가 발견한 거예요. 발견함. 이게 또 굉장히 특이하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접지라고 하면은 땅에다가 접지를 하는 건데, 지금 제가 소개시키는 접지는 땅에 하는 접지가 아니에요. 뭐냐면은 이 멀티탭으로 자체적으로 접지를 해결하는 그런 기술이에요. 이게 이제 멀티탭 이름이 뭐냐면은 웨이브넷이라는 멀티탭인데, 이게 뭐 어떤 뭐 중소기업? 그냥 뭐 1인 기업인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그냥 막 이렇게 좀 제대로 된 뭐 그런 기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뭐 긴가민가 하고 약간 반신반의한 상태에서 구매를 했는데, 진짜로 접지가 안 된 집이고, 접지 공사가 안 된 집이고, 접지 플러그가 없는 제품인데, 이 멀티탭을 에다 그냥 전원을 꽂으면 접지가 돼요. 네, 전자파 측정기로 측정을 했더니 접지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접지가 됐다는 얘기는 전자파 수치가 거의 안 나온다는 이제 그런 얘기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전자파를 그 멀티탭 그 자체에서 뭐 반도체 단에서 소멸시켜 버린다, 이런 특허를 냈대요. 이거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접지는 땅에다가 이제 접지를 해야지만이 땅으로 누설 전류를 흘려 보낸다, 이건데 신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접지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접지가 안 된 집에서는 이렇게 직접 간소화 접지 공사를 하는 거고, 아니면은 이 웨이브넷이라는 멀티탭을 사서 그냥 연결만 하면은 된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내가 하고 있는 건 뭐지? 내가 하고 있는 거? 전자파.
그래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이건 왜 적었지? 내가 느끼는 전자파 증상, 제가 느끼는 전자파 증상은 아까 위에서 다 얘기한 것 같은데, 네. 그 얘기를 다 했나요? 뭐 할 얘기가 많은데 빼먹은 게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전자파는 몸에 해롭다 라는 사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결과론적으로 오래 사냐 아니냐의 문제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뭐 120살까지 살고 130살까지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기네스북에 올라가고 막 그런 사람들 보면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전자파 차폐를 하고 뭐 접지를 하고 막 그런 걸 알고 이렇게 살았겠어요? 그런 사람들도 이 전자파에 노출되면서 이렇게 오래 살았을 텐데,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한 거는 이래요. 이 전자파는 면역력을 떨어뜨린다.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각종 질병에 노출된다. 이렇게 인과성이 생기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서 120살, 130살까지 사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전자파하고 완전히 상관이 없느냐, 이런 이제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면역력 형성, 이것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영향이 매우 크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격적으로 산업화되고 전자제품에 노출되고 인터넷에 노출되고 무선 주파수에 노출된 되기 시작한 시기가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 초반부터 지금까지 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990년대 수준에서는 무선 주파수는 거의, 왜냐면 핸드폰을 안 썼으니까,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죠. 그러니까 이때는 무선 주파수는 거의 노출이 안 돼 있었고, 일부 전자제품에는 조금 노출이 됐었다. 그리고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핸드폰이 보급화되고 와이파이가 보급화되면서 본격적으로 사람들은 무선 주파수에 심각하게 노출이 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무선 주파수는 2G, 3G, 4G, 5G의 발전 그 단계에 따라 가지고 급격한 주파수 대역을 사용을 하기 시작했다 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120살, 130살 이렇게까지 산 사람들은 1920년대에 태어나고 1930년대에 태어나고 막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이때에는 전자제품이라는 게 거의 없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면역이 형성되는 시기가 이제 어렸을 때, 막 이렇게 10대부터 20대 정도라고 봐야겠죠. 아주 어렸을 때. 그러니까 뭐 한 40, 50대, 뭐 60대 이런 사람들이 전자파에 노출돼도 이미 몸은 면역이 형성되는 시기가 젊었을 때이기 때문에 이때 전자파를 많이 노출된다고 하더라도 영향이 별로 안 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렸을 때부터 인터넷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제가 전자파에 좀 많이 과하게 노출이 된 케이스다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요즘 어린애들은 더 심하겠죠. 요즘 어린애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제 시작해서 유아기 때부터 막 휴대폰에 노출되고 막 수많은 제품들에 노출되고 시작하니까 요즘 애들이 문제죠. 요즘 애들이 진짜 문제. 이 전자파 노출 심각. 왜냐면은 저는 그래도 어렸을 때는 뭐 이제 막 뛰어놀고 그런 게 훨씬 많았고, 저도 이제 좀 다 성인이 좀 돼가지고 노출된 게 좀 크죠. 그러니까 제가 연구한 거는 그래요. 그러니까 전자파가 만약에 몸에 해롭다 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오래 산 사람들이 없어야 되겠죠. 하지만은 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 시기에 해당이 안 된다. 이 시기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2000년대부터 연구 결과를 따져야 되겠죠. 어떤 인체에 영향을 주는 유해성에 대해서 전자파가 주는. 근데 연구 결과가 이때부터 시작해봐야 이 장기적인 거잖아. 이 면역에 대한 거는. 그러니까 이 전자파의 인과성을 밝히기에는 이 굉장히 장기간의 이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이에요. 이 전자파라는 게 이 사례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시간이 길고 또 하기 때문에 이 인과성을 밝히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은 왜냐면은 이 면역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내가 진짜 이 질병의 종류는 수백, 수천, 수만 가지가 넘는 게 질병의 종류예요. 그런데 이러한 질병이 생기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면역이거든요. 내가 면역력이 좋으면은 다양한 질병도 걸리지 않아요. 하지만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수많은 질병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수천 수만 가지 질병이 모든 게 다 전자파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단 얘기예요. 이거 방금 전에 뭐였지 이게? 아무튼 이 전자파가 인체에 주는 영향은 분명히 있다. 왜냐면 제가 지금 그걸 겪고 있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과학은 아직 이거에 대해서 확실히 모른다. 인과성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자파에 대한 얘기를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